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우선은 이번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바라는 게 검색을 통한 여러분이 좀 찾아서 하는 스터디를 원하기 때문에 이 검색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애매하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끝났죠. 곱셈을 말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어서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무엇인지 제가 제 마음대로 조금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즉 이렇게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SF 영화 보듯이, SF 영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아무튼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곱셈 규칙,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1은 뭐죠? 그렇죠. 3이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10이죠.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말해 줄 거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실력이 늘기 어렵잖아요. 그쵸?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바로 규칙은 뭔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감이 올랑말랑하죠? 바로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그 결과값은 1을 생략한 거와 같다는 겁니다. 즉 1은 곱하나 마나, 숫자 1은 곱하나 마나라는 걸 우린 누구나 알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나 마나 3, 곱하나 마나 10이 되는 겁니다. 이 규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자를 계산할 때는 엄청 편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 아시죠? 이제 규칙대로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겁니다. 이걸 처음 풀어본 사람들도 풀 수 있습니다. 바로 y죠.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맨날 쓰던 자연수, 소수, 분수가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조금 저만의 특이했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은 규칙이 많다고 저번에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자, 3 곱하기 3은 뭐냐고 물으면 다 아시겠죠? 9입니다. 9인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 풀이 방법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기호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라는 기호가 이게 X자 모양이죠? 곱하라는 뜻입니다. 크게 의미 있죠? 곱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 곱하기보다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바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규칙을 정했냐면 바로 이렇게 애매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을 지금 2번 곱했죠? 자, 3을 2번 곱했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곱하기를 생략하고 이 곱한 횟수 3을 2번 했으니까 이 횟수를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표현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쓰고도 있습니다. 중학생분들이 하면 다 아시겠죠. 중학생 이상인. 근데 초등학생분들은 이런 숫자도 있구나라고 조금 이렇게 좀 배우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9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게 같은 기호, 이것도 숫자 기호죠. 예, 같은 기호를 곱할 때는 이게 숫자를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몇 번 곱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곱은 뭐 다시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3을 다시 곱하고 그런 뜻이고요. 거듭은 순 우리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듭이란 말은 국어 시간에 많이 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이란 단어를 쓰죠. 거듭은 뭐 영어로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뭐 again, 네, 반복, 뭐 다시 이런 겁니다. 그쵸? again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곱한다, 또 곱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규칙대로 한번 해보죠.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를 지금 몇 번 곱했죠? 3번 곱한 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 이게 간단하게 줄여서 거듭 제곱 규칙에 맞춰서 표현하면 바로 그렇죠. 4를 3번 곱했다입니다. 처음 이제 이걸 접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실수합니다. 4 곱하기 3에서 12를 씁니다. 이걸 보고 4, 3, 12 이게 아니고요. 4를 3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곱한 거니까 처음에 좀 헷갈리시겠지만 몇 번 보시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당연히 답은 64가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다 고개를 끄덕인다.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64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갑자기 거듭제곱이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문자를 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Z를 4번 곱했다. 자, 이 거듭제곱 규칙에 따라서 표현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수학 천재 되셨습니다. 저보다 다 당연히 똑똑해지시겠죠. 그죠? 저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자, 바로 Z를 4번 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읽는 건 이렇습니다. 읽는 법은 이렇게 밑에부터 있습니다. 밑에 숫자 3의 제곱, 4의 세제곱, Z의 4제곱. 몇 번 제곱했는지 숫자를 불러주는 겁니다. Z의 4제곱, 4의 3제곱. 원래 3의 2제곱을 해야 되는데 숫자 2는 그냥 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2라고 꼭 2제곱이라고 안 하고. 네, 쉽죠? 별거 없습니다. 네, 수학 규칙 그게 막 엄청 대단하진 않습니다. 대단한 것도 있어요. 네, 대단한 것도 있는데 이 곱셈 덧셈 할 때는 이렇게 이 정도 규칙만 아셔도 웬만큼 뭐 중학교 문제집을 건드려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기호끼리 있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같은 기호끼리입니다. 숫자도 같을 때만 됩니다. 숫자가 4 곱하기 3인데 이렇게 줄일 수 없죠. 같은 숫자끼리를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다른 기호끼리 곱할 때는 이렇게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만 생략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y 곱하기 z가 있습니다. 기호가 다르죠?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호끼리 했을 때만, 곱했을 때만 줄일 수 있어요. 곱하기 할 때만 줄입니다. 덧셈 뺄셈은 못 줄입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못 줄이니까 그래도 줄이고 싶다. 그래서 이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냥 yz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줄이자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고 이렇게 상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 규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규칙이 많아요, 수학은. 우리가 곱셈을 할 때 곱하기 기호 있죠? 이 곱하기 기호를 쓰기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3 곱하기 4가 있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3.4라고 수학 시간에 써도
배우신 분들은 3 곱하기 4로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3.4로 읽지 않습니다. 그 3.4, 그 소수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점을 숫자와 숫자, 이렇게 아래 점을 찍지 않고 가운데쯤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3 곱하기 4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문자 보셨지만 솔직히 곱셈을 아예 없애면 더 편하잖아요. 편한데 그렇게 되면 34가 돼버리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숫자는 점까지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이 사이를 아예 지울 수는 없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계산하면 되죠. 3, 4, 10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도 이게 간단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2.3.4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x 곱하기 y 곱하기 z도 솔직히 x.y.z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문자는 솔직히 이걸 점을 없앴다고 해서 이걸 뭐 우리가 23 이렇게 읽진 않죠. x, y, z 하나하나씩 우리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그래서 굳이 점을 표시하지 않고 점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z라고 쓰면 됩니다. 수학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여러분 뭐 버스 알죠? 버스. BUS 버스. 영어 시간에 버스지만 수학 시간에 버스는 솔직히 B 곱하기 U 곱하기 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썼다면. 그쵸? 신기한 일 아닌가요? 어느 시간에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곱셈의 이제 마지막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와우. 이번엔 좀 종합적인 겁니다. 이젠 종합적인 규칙인데 우선은 뭐 숫자끼리 있다. 그럼 곱하기 계산하면 되죠. 예, 숫자끼리는 그냥 곱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호가 있다. 기호끼리 곱하기를 할 때는 같은 기호라면 거듭제곱, 기호가 다르다면 곱하기를 없애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와 기호를 곱해야 될 때가 있어요. 2 곱하기 z 뭐 이럴 때 그때는 곱하기를 생략해 쓴다. 끝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 곱하기 z죠? 네. 곱하기 말고 아까 다른 기호 뭐가 있었죠? 네, 잘 들으셨네요. 점이 있었죠, 점. 3.z라고 써도 되지만 굳이 숫자하고 이 문자는 우리가 눈으로 구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까지 없애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3z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가 사이에 있다는 것을 꼭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z는 뭘까요? 네, 그쵸? 숫자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6 곱하기 z란 뜻이니까 6z라고 줄이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곱하기는. 와, 이제 곱하기가 좀 많지만 여러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답이 뭘까요? 제가 3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제가 너무 여유있게 줬죠? 자, 아무튼 자, 숫자는 계산하시면 돼요. 6. 자, 이거 곱하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3 곱하기 z 곱하기 y란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똑같은 거 두 개 있네요. 그러면 ZZ라 써야도 되지만 수학 시간에는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이 Z와 Y는 다른 기호니까 그냥 곱하기만 생략하면 되죠. 그래서 6Z 제곱 Y라고 줄이시면 됩니다. 그냥 곱셈은 숫자는 곱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Z와 Y 중에 여러분 알파벳이 어느 것이 더 먼저 우리가 외우죠? 그 알파벳 순으로? Y가 먼저죠? 그래서
나름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맞지만 6yz 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시간 이렇게 해야 정답을 처리해 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순으로 써셔야 된다는 거. 네, 보기 좋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기 좋아서. 예. 그리고 헷갈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다면 만약 여러분이 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평상시 쓸 때도 얼마나 혼란이 많이 오겠어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규칙대로 푸는 게 좋죠. 자, 이번엔 나눗셈입니다. 마지막이죠. 덧셈, 뺄셈, 곱셈 했으니까. 근데 나눗셈은 제가 좀, 이 나눗셈에 대한 사전을 좀 뒤지다가? 좀 표현이 좀 강하네요. 예. 사전을 찾아보다가, 서치하다가 조금 특이한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이 나눗셈은 다음 영상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서 아쉽죠? 이게 바로 즉흥적 수업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막 정확히까지 계산해서 했다면 너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한번 꼭 봐주세요.